부자면 노후에 골치가 안 아플 것 같으세요? 여러분에게 기쁜 뉴스가 있습니다. 엄청 골치 아픕니다. 제가 존리 대표한테 물어봤어요. 어느 정도 면은 은퇴할 때 돈이 있으면은 되냐.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부자의 기준은 은퇴 시점에 이 정도면은 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전 부자 같아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20억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20억 정도의 자산이면 부자다. 뭐 재벌가의 분도 상담해보고 준재벌가도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토지개발 보상이 돼서 뭐 떼부자가 되신 분도 만나보고 사업을 읽어서 성공하신 분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봤죠. 그 다음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에 뭐 자녀들 그런 부자도 만나보고.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주된 고민은 뭐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잘 물려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. 약간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우리랑 다른데, 그분들 바라보면서 사실 드는 생각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? 왜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까? 굳이 저런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불행할 이유가 있을까? 사실 좀 안타까운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. 그리고 자녀들이 또 이제 일정 정도 재산이 되면 그 재산이 부모 재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물려받아야 될 내 재산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기도 힘들어지고, 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또 다툼이 생기니까 하고 해서 오히려 고민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편이 상속세 낼 걱정을 하고 있대요.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.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00억대 빌딩이에요. 근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분들은 저는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 이제 평생 일궈 놓으신 재산을 어떻게 좋게 잘 기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제 유언 관련해서 상담하다 보니까 만나요. 그리고 또 이제 상속을 논의하시면서도 일부는 좀 기부할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, 이제 그분들을 보면 이제 이분들은 인생을 참 잘 보내셨고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하시는구나 싶으니까 그분들은 좀 행복하게 보이죠. 일단은 이제 자녀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업승계 해서 상속공제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시죠.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세요. 요새는 이제 노노상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걸 빨리 물려줬더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노후에도 끝까지 안 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돼요. 저는 보니까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도 갑을 관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재산을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뭐 엄청나게 읽어서 부자가 됐다. 그러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평생 이제 을이 되고 내 인생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자는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무래도 혼외자 문제가 많이 있죠. 실제로 이제 혼외자 같은 경우에 느닷없이 나는 그런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분이 일단은 내 아들인지 먼저 의심하죠.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.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
좀 어쨌든 본처하고 본처의 자녀들은 갑자기 자기가 상속을 나눠야 될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승계 작업이 들어가서 혼외자한테 가능하면 안 주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죠. 그러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, 그런데 이제 미리부터 좀 알고 있었던 혼외자, 그리고 그나마도 뭐 어쨌든 애정 관계가 있었거나 뭐 전처의 소생이거나 뭐 이런 식의 혼외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상속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나누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, 누가 더 좀 알짜 재산을 가져가느냐,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요. 대부분은 마지막 남아있는 배우자, 내 옆에 있는 배우자, 그리고 그쪽 자녀들이 아무래도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전처나 뭐 그 밖의 혼외자와 이 자녀들 사이에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. 본인들은 또 그게 하나의 무기시잖아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자꾸 딜을 하시는 걸 많이 봐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이제 자녀들을 매달 이렇게 무릎을 꿇려 앉히고 이렇게 봉투를 던져주면서 생활비를 주시면서 효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. 그러면 자식들은 합니다. 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글쎄 저한테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계셔서 주면 뭐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해봐요.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. 근데 안 행복하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겠죠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자산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까지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겠죠, 최소한.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요. 더 이렇게 모셔 다니면서 각자 유언 공증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서로 모셔가려고 해요. 그래서 그거를 뭐 좋게 효도라고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,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그런 진심이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고, 실제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있으니까 정말 그 경계를 잘 삼으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. 특히 부자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튼 부자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. 기쁜 소식이죠. 완전.